8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역행렬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제 뭘 배우신 거냐면 행렬에서 기본적으로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 곱셈은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자, 그리고 곱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자, 첫 번째, 교환이 안 된다. 막 교환을 해버리면 숫자가 엉켜버리기 때문에 교환은 불가하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몇 가지 연산상에 주의해야 될 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인자라는 게 있었죠. 영인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걸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계산, 교환 불가, 교환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인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자, 방금 풀어본 문제 있죠? 차수를 뭐 하는 거? 차수를 확 내려버리는 거. 이런 성질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행렬에는 나눗셈이 없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했는데 나누기가 없단 말이야. 자, 나눗셈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행렬을 이제 곱해가지고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 자, 두 개를 딱 붙인 다음에 지워버리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게 역행렬입니다. 자, 역행렬의 정의는 뭐냐? 행렬 A가 있는데 얘다가 자, 뒤에다가 이렇게 곱해 B를. 그랬는데 앞에다가도 곱해봐. 같고 또한 얘가 결과가 뭐가 나오니? 그럼 2가 나와. 이럴 수 있어요. 단위행렬 1, 0, 0, 1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A와 B는 서로 뭐라고 하느냐?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다 그래. 자, A는 B의 역행렬이다. 또는 B는 역시 A라는 놈의 역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 곱해가지고 뭐가 나오면? 결과가 1, 0, 0, 1이 나오면 둘은 서로 뭐다? 역행렬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 한글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다 읽고 이해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수학은 뭘 쓴다고? 기호라는 걸 써. 만국 공통으로.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쓰느냐? 자, 너는 A든 B라는 행렬의 역행렬이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위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써줘.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B는 당연히 그러면 서로 한 놈이 역행렬 되면 서로 역행렬 관계가 성립하는 거니까 요렇게도 써줘. 그 둘 다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역행렬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역행렬의 정의로구나. 곱해가지고 2가 나오게 하면 둘은 서로 역행렬이다. 자, 외우세요. 곱해서 뭐가 나오면? 2가 나오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니까 나름 규칙이 또 있더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정리를 싹 했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A, B, C, D라고 하는 이 행렬이 있었을 때 이 행렬의 역행렬 얘는 찾아보니까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 A, D 빼기 B, C 분의 1에다가 자, 이쪽이 D가 됩니다. 이쪽이 A가 되고요. 서로 위치가 어떻게 돼? 대각선으로 위치가 바뀌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요렇게 자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어. 물론 증명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증명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A, B, C, D, X, Y 놓고 곱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 의미는 없고 이걸 암기를 하십니다. 어떤 행렬의 역행렬은 이렇게 생겼다. 자, 예를 들자면 행렬 A가 자 1, 3, 2, 4 이렇게 이런 행렬이었다 치자. 그러면 A의 역행렬은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 자 AD 4에서 2, 3, 6을 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 이게 분모로 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와 1을 위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3하고 2를 갖다가 부호를 바꿔준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렬의 실수배에서 공부했다시피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다 곱해질 수가 있어.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집어넣는다고 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얘는 2분의 3 될 거고요.
얘는 1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고요. 뭐 이런 정도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연산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 어떤 행렬 A의 역행렬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해주는구나 라는 거에 얘를 갖다 여러분이 외워줍니다. 그 다음에 역행렬의 정의 곱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곱셈의 결과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이걸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불러준다. 기호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는데 읽을 때 얘는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인버스. 마이너스 1승 갖다 읽을 때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자, B는 A의 인버스, 그 다음 A는 B의 인버스다. 이렇게 읽어줘요. 자, 이게 역행렬이다. 정리 다 돼 있죠, 그죠?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거기에 역행렬은 그럼 어떤 성질이 있니? 쭉 나옵니다. 예, 그걸 갖다 제가 일부 증명도 해드릴 거고요, 설명도 해드릴 거고, 근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이 페이지도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싹 다 외워놔야 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실까요? 짠 하고 넘겨보시면 뒤쪽에 뭐라고 나와요? 연립 1차 방정식 뭐 그런 나오죠, 그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역행렬 다 공부하신 다음에 할 거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역행렬이란 무엇인가, 그 성질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테마 6번 그 놈으로 한번 들어가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박스 안쪽에 보시면 역행렬에 관한 그 몇몇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둬야 될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역행렬 존재 유무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행렬 A가 A, B, C, D일 때, 자, 외우자고. A라는 놈의 역행렬은 AD 빼기 BC 분의 1, 그 다음에 D,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주어지는데, 문제가 좀 있어. 우리가 보통 숫자 생각할 때는 3은 누구랑 곱하면 1이 됩니까? 그럼 3분의 1이죠. 5는 5분의 1이고요. 10은 10분의 1이고요. 그죠? 짝이 다 있잖아요. 0만 빼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렬은 숫자들의 이 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 A, B, C, D가 이게 0이 돼버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만약에 AD 빼기 BC가 0이면 그때는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자, 뭐라고요? 역행렬은 존재하지 아예 없다 그럽니다. 이건 뭐 곱해서 지우고 뭐 이렇게 안 나와요. 곱해서 2가 되는 행렬 안 나옵니다. 그래서 AD 빼기 BC가 0이면 그러면 역행렬이 없는 거고, 만약에 AD 빼기 BC가 0이 아니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을 우리들이 뭐라고 불러주느냐 하면 이거를 행렬의 판별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뭘 판별하는 거야? 역행렬이 있냐 없냐 요 놈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AD 빼기 BC가 0이 돼버리면 역행렬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을 뭐 정리를 할 때, 자,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과 A 곱하기 C라고 하는 행렬이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함부로 그러면 선생님 같은 거니까 지우고 B는 C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지운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지운다라는 말의 의미가 앞쪽에 A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얘가 2가 되니까 2는 B와 곱해져서 그냥 B가 되는 거거든. 그게 무슨 얘기야? 지우고 싶을 때는 뭐가 있어야? 그렇지. 이거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만, 이렇게 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박스 안쪽에 맨 아래쪽에 A, B는 A, C일 때 역행렬이 존재하면 B는 C가 되는데,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B는 C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한다.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울 수 있다 없다. 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할 때만 지운다라는 얘기. 자, 그 밑에 있는
예제 문제 6-1번하고 2번 문제. 예, 두 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1번.
자, 다 되셨으면 여기 보실까요? 자, 3번도 이 문제도 같은 겁니다.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건데 다만 물음이 가짐을 보여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또 헤매더란 말이죠. 아주 간단해요. 자, 얘가 역행렬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쓰는 방법이 판별식을 관찰하는 겁니다. AD 빼기 BC 이렇게 해요.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것은 A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0보다 항상 크죠. 그죠? 그럼 0이 될 수 있다는 거니 없다는 거니? 0보다 항상 크다는 말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러면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자, 역행렬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라 라는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여라. 보여주면 되잖아. 뭐라? 0이 안 된다는 걸. 0이 아니라는 건 0보다 항상 크든지 0보다 뭐 항상 작든지 그 상황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그런데 매번 강조하잖아요. 자, 항상 이 실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지? 그잖아요. 실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고 i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제? 그러니까 완전 제곱의 모양으로 바꿨을 때 항상 양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양음을 넘나드는지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0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정리할 때 우리가 이제 식을 완전 제곱의 모양으로 항상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야. 밑에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판별식을 써봅니다. A 빼기 2, A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써봤는데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4. 자, 정리가 이렇게 됐죠. 그죠? 요거 두 개가 a제곱 마이너스 1 되고요. 얘는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되고 플러스 1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으로 묶으면 항상 양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다.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자 반띵의 제곱 여기 있는 숫자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들어가야죠. 그죠? 그럼 4분의 3 얘가 양수잖아요. 그럼 너는 a 빼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너도 무조건 양수로구나. 보여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여라 이 말은요. 요렇게 해서 이게 이런 부등호를 갖는다는 걸 보여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아요. 이런 거 할 때. 자, 4번으로 갑시다. 자, 이 문제는 행렬 A를 자, 일부 가르쳐 줬습니다. 일부. X, Y 두 개는 모르고요. 근데 A는 A의 역행렬과 같다. 이런 말이 나왔어. 자, A는 A의 역행렬과 같다. 근데 얘들아, 역행렬 구하는 거 알잖아. 그지? 아니까, 선생님, 그럼 이거는 역행렬 구한다면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러니까, 풀이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쓰지 말고, 잘 쳐다봐. 쌤, 2x4y는요, AD 빼기 BC를 하면은요, 2y 빼기 3x 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위치 바꾸라 그랬잖아요. y 2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되고 3이니까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거 정리할 때 얘분의 얘를 갖다 2라고 놔야지. 그지? 뭐야 이거. 뭐 할 수는 있겠는데 좀 껄쩍지근한 거야. 그렇다고 이게 틀린 거냐? 아니, 틀린 건 아니야. 맞아. 그냥 조금 복잡할 뿐이지. 맞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요, 식을 좀 우리가 좀 주물딱 이렇게 쪼물딱 해가지고 편안한 모양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막바로 이렇게 달라들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이 인버스라는 요 표현은 뭡니까? 역행렬이지 않습니까? A의 역행렬이거든요. 역행렬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누군가 만나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두 놈의 행렬 딱 곱했더니 2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2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A와 A의 역행이 만나면 2가 되는데 양변에 그러면 A를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A 곱하기 A는 A의 인버스 곱하기 A. 자, 내가 뒤쪽에다가 동시에 A를 곱하고 A를 곱했어. 얘는 쭉 지워지고 2가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럼 제곱은 2잖아. 응? 제곱은. 그러니까 역행렬을 구하지 말고 차라리 쟤를 제곱을 하라고. 그럼 선생님 좀 더 간단하게 있지. 왜 없어? 우리가 이런 행렬 A에 관한 2차 식이 주어졌을 때 쓰는 정리가 바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야.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이 행렬 A가 잘 봐. 자,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2 플러스 Y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D 빼기 BC를 하니까 2Y 빼기 3X가 되고 단위 행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런 2차식을 만족하는데 A는 단위 행렬의 실수 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기 때문에 주어진 2차식 즉 요놈 어디 갔지? 여기 있다. A제곱은 2라고 하는 이 2차식하고 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둘이 완전히 같은 거지. 동치가 된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했다나. 그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고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둘이 똑같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A제곱은 2하고 똑같은 거는 A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0하고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한쪽으로 몰았을 때. 그럼 A제곱 똑같고 없네. 가운데 비었잖아. 그럼 2 플러스 Y가 뭐가 돼야 돼? 얘가 0 돼야 돼. 없으니까. 그럼 2 플러스 Y는 마이너스 나왔구만. 그러니까 이쪽 꼬랑지에 있는 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X인데 그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럼 넘겨봐. 3 될 거 아니겠니? 그럼 X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요 식이 나왔을 때 역행렬을 직접 구해서 집어넣는다? 아니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요. 그 돌아가는 길이고요. 바로 확 질러가는 길이 뭐예요? 얘를 갖다가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A에 관한 2차식이라는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요. 이런 식을 다룰 때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A가 단위 행렬의 모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0, 0 아니잖아요. 3 나왔잖아 벌써. 그지? 그러니까 K2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둘이 똑같은 겁니다. 너는 없으니까 0 돼버리고 너는 마이너스 1 돼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XY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야 계산하다가 삑살이 내는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항상 계산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자, 그것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근데 다음에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